강병규 기자. 네. 이국종 집도의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강병규 기자가 오늘 열심히 취재하더니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이국종 집도의가 빚이 8억 원이나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2011년도에 네. 손패균 선장을 이제 구출 작전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할 때, 제가 사실 기자 생활을 안 하고 있었을 때여서 이제 언론으로 접했는데, 그때 후송비를 모두 자기가 지불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자세한 자초지종을 취재하다 보니까 이 후송비가 4억 4,800여만 원 정도가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외교부가 돈을 내주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 이제 본인이 빚을 질 정도로 환자를 좀 후송하거나 환자를 케어하겠다라는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도 이제 8억의 빚을 지고 있는 게 대부분 살펴보면 이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대신 돈을 내고 해서 진 빚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어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물어봤더니 예,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하루도 일할 수가 없다. 아하. 그러니까 돈은 까먹을 거 생각하면 하루도 일할 수 없다. 예. 예, 그리고 돈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참 비참한 일이 아니냐. 예. 이렇게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고정현 기자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정현 기자가 이제 사회부 소속 기자입니다. 채널A 보도본부. 어제 보도본부 사회부 기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국종 집도의랑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3시간 동안 격정 브리핑을 한 것보다 그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굉장히 더 경로를 했다는데 그 뒷얘기 좀 해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브리핑 하기 전에 전날에 이제 저희 채널A 사회부 기자가 직접 예. 통화를 했는데 많은 말을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이 가서 이간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사태를 다 알고 있어서 예. 상당히 격정적으로 토론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환자만 생각하는 그런 이 의사인데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북한 기순병사가 왔을 때 매우 바쁜 상황이었는데 네. 1차 수술을 하고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까 곧바로 헬기를 타고 다른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직접 헬기를 타고 세월호 현장까지 간 의사가 이국종 교수 의사밖에 없다.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24시간 환자만 생각하는 의사인데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면서 예. 자신을 향한 비난과 그리고 전혀 외적인 요소들이 계속 커져가니까 자기는 환자만 생각하고 치료만 해야 되고 24시간 그것만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집중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격정적인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고 기자, 그 그래픽 화면 좀 김 PD 다시 한번 넣어주겠습니까?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지금 저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부 기자랑 이국종 집도의가 통화하는데 좀 말이 격하죠. 그럼 자기가 수술하라고 하세요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건 어떤 전후 맥락 속에서 나온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김종대 의원이 이 자신을 향해서 비난적인 글을 올리자. 그러면 자기가 수술하라고 해라. 석선장 때부터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못 살고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여러 가지 외압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이 자기뿐만 아니라 근처 병원, 네. 경쟁 관계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로부터 여러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편안하게 질문을 하니까 좀 과격한 언사를 섞어가면서 예. 대답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국종 아주대 중증의료센터장의 3시간에 걸친 격정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북한 귀순병사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상태가 호전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새롭게 전해진 뉴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함께 사회부의 고정현 기자, 지금 이국종 집도의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 기자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노은지 기자, 어제 이국종 그 집도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노은지 기자가 가장 특징적으로 들었던 멘트를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상당히 길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국종 교수가 환자를 살리겠다는 열정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 목소리 준비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환자분을 치료하고 보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끝난 부분이 있어요. 왜 보시 어떻게 북한 전 측면이
남한에 와서 보고자 했던 거는 자기가 어디서든지 다쳐도 30분 내로 중증의 상태에 도착해서 수술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오고 싶어서 온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서 있을 때 물러나지 않고 제가 이거 한다. 잘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네, 이국종 집도의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이국종 집도의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뒷얘기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 이국종 집도의의 어린 시절이 세상 조명을 받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예, 아버지 관련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6.25 때 지뢰를 밟아서 팔과 다리를 다치고 심지어 한쪽 눈을 이제 잃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근데 유공자지만 영광보단 상처가 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학생 때 이국종 교수에게 이제 반 친구들이 이제 장애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리기도 했었고, 예. 또 한편으로 이제 간호사한테 축농증 치료 받으러 왔다면서 이제 복지 카드를 꺼냈을 때, 오히려 좀 쌀쌀맞게 굴고 다른 병원 가시죠라고 하면서 약간 편견에 좀 상처를 받았던. 약간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 트라우마가 예.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심경을 계속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렇게 다쳤는데 세상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너무 비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서 이제 그런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럼 뒷얘기들이 이제 점차 좀 알려지고 네. 있는 거군요. 그리고 예. 사실 의사가 되도록 결심을 하는데 뭔가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거죠? 똑같이 이제 축농증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 그 독립 유공자 가족에게 제공되는 의료복지를 카드를 보고도 그냥 흔쾌히 치료를 해준 병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고도 잘해주시네요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의사 선생님이 왜 네가 그런 걱정을 하느냐? 그래서 커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아 이걸 보고 내가 좋은 사람 그래서 의사 가운을 입은 그 의사를 보고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 이런 뒷얘기도 전해줬고요. 예. 그리고 사실 어제 브리핑에서 어머니를 좀 많이 언급을 해서 이 부분도 인상이 깊었는데 목소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국종이가 별거 다니는 환자 데려다가 치료한다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아주작교과장은 비교적 작은 신생교과장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제 주제도 안다고요, 제가 오늘 맨날 외치면 네 주제 신문에 이렇게 나오려면 되겠냐 네가? 근데 강병규 기자, 이 이국종 집도의 이제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글쎄요, 뭐 강병규 기자 또 추가로 좀 취재한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인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 이국종 교수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쪽 눈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한쪽 눈을 잃었다. 예, 이국종 제가- 집도의 부친이 예, 부친이 이제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이제 이국종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왼쪽 눈이 이제 실명 위기까지 갔다고. 지금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예,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아이고. 이제 집도도 하고 이제 치료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버지와 이제 그런 인연이 또 새삼 화제가 되면서 예. 이런 아버지에 관련된 좀 씁쓸한 그런 뒷얘기들 예. 그런 것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정현 기자가 이제 네. 이국종 집도의를 전문으로 집중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보면은요, 이국종 집도의가 어머니 이야기를, 아까 이제 부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머니 이야기를 그동안 보면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사연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 어제 이 브리핑 도중에도 어머니 얘기를 수차례 얘기를 했고, 이 예전에 이제 이국종 교수가 어렸을 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국종 교수가 이제 어릴 때부터 상당히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여서 이 상위 군경으로 이제 국가에서 주는 뭐 지원금이나 아니면 물품 같은 걸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그렇군요. 어릴 때 이제 어느 날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는 밀가루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동사무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의 눈을 피해서 저녁 늦지막하게 갔다고 하는데, 이 밀가루를 받아서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딘가에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밀가루를 땅바닥에 완전히 흘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두 모자가 이제 힘들게 밀가루를 쓸어 담으면서 갑자기 울컥했는지 두 사람이 이제 길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 이 밀가루를 담으면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 남자는 죽을 때까지 길바닥에서 일하다 파편처럼 흩어져야 된다. 돌아가기보다는 네. 차라리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는 게 낫다.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계속 일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제 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강병규 기자가 말했듯이 이제 네. 이국종 교수가 2년 전부터 한쪽 눈을 거의 실명 상태에 있는데 그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예.
눈을 잃게 됐는데 이 치료 과정에도 힘들 것 같고 집도를 하는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웃으면서 허허 뭐 일을 하다가 뭐 죽으면은 비석 하나 세워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뭐 이렇게 그렇군요. 넉넉하게 웃으면서 예. 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대담한 집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네. 아까도 나왔지만 환자만 생각하는 그런 이 의사인데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북한 기순병사가 왔을 때 매우 바쁜 상황이었는데 네. 1차 수술을 하고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까 곧바로 헬기를 타고 다른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직접 헬기를 타고 세월호 현장까지 간 의사가 이국종 교수 의사밖에 없다.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24시간 환자만 생각하는 의사인데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면서 예. 강병규 기자. 네. 이국종 집도의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강병규 기자가 오늘 열심히 취재하더니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이국종 집도의가 빚이 8억 원이나 됩니까? 네, 그 제가 이 2011년도에 네. 세태균 선장을 이제 구출 작전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할 때 그 제가 사실 기자 생활을 안 하고 있었을 때여서 이제 언론으로 접했는데 그때 후송비를 모두 자기가 지불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물어봤더니 예,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하루도 일할 수가 없다. 아하. 그러니까 돈은 까먹을 거 생각하면 하루도 일할 수 없다. 예. 예, 그리고 돈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참 비참한 일이 아니냐. 예. 이렇게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고정현 기자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정현 기자가 이제 사회부 소속 기자입니다. 채널A 보도본부. 어제 보도본부 사회부 기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국종 집도이랑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3시간 동안 격정 브리핑을 한 것보다 그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굉장히 더 경로를 했다는데 그 뒷얘기 좀 해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브리핑하기 전날에 이제 저희 채널A 사회부 기자가 직접 예. 통화를 했는데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언론이 가서 이간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사태를 다 알고 있어서 예. 상당히 격정적으로 토론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제 사실 이 자세한 자초지종을 취재하다 보니까 이 후송비가 4억 4,800여만 원 정도가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외교부가 돈을 내주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 이제 본인이 빚을 질 정도로 환자를 좀 후송하거나 환자를 케어하겠다라는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도 이제 8억의 빚을 지고 있는 게 대부분 살펴보면 이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대신 돈을 내고 해서 진 빚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어제 브리핑에서